지금 미국 시장에서는요, 침체가 온다, 침체가 오지 않는다. 그것도 4분기 내에, 4분기면 10월, 11월, 12월이에요. 그럼 10월은 아니라고 쳐요. 그럼 11월, 12월에 온다. 이제 곧 침체가 온다라. 이 논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재무부죠. 제닛 옐린 재무장관은 아니야. 미국에는 침체 안 와. 연착륙으로 잘 넘어갈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반면에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이 전부 다 합쳐보면 침체의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 있잖아요. JP모건 체이스 회장 말입니다. 연준이 이 통화정책 100%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올쇼크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 외에도 블랙락의 CE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레이 달리오도요. 1970년대식의 오일 쇼크가 온다.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정부가 말한 거하고 달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바싹 긴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오늘 다우산업지수가 1.12% 하락했습니다. 제가 1.12% 하락했는데도 다우산업 폭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한 것은요, 그동안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폭락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싸하다. 이게 침체의 어떤 조짐이다. 이게 계속해서 빠지는 거니까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우산업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1.12%가 빠졌는데 시장과 동시에, 시장의 개장과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인정사정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366.71까지 빠졌고요. 32,417.59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이게 블루칩 중심이잖아요. 블루칩. 블루칩이라는 것은 잘 나가는 주식, 좋은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주식들이 모여있는 다우산업지수가 이렇게 1.12% 떨어졌다는 것은 누적적으로 보면 급락이고 폭락입니다. 그 바람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0.48이 빠졌는데 막판에 지금 올라와서 0.48입니다. 19.86이 빠졌고요. 이게 뭐 4,300이 넘었었는데 이제는요, 4,000이 깨질까 걱정해야 될 판이에요. 4,117.37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이 이렇거든요. 여기에다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요, 이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 0.38% 올랐고요. 47.4가 올라서 12,643.01로 마감했어요.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오늘 시장은 올라갔어야 정상이에요. 계속 떨어졌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는 그런 기술적 반등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일 좋아하는 물가지표가 PC 물가지표입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인데 이 지수를 보고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9월에 보면 3.4%입니다. 8월에 3.5%보다가 줄어들었어요. 금리를 안 올리겠네. 금리를 동결하겠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물론 말입니다. 지난 6월에 3.0보다는 높은 숫자예요. 3.4가. 그러나 지난 6월에 6.8보다는 낮은 숫자잖아요.
게다가 9월에 이게 3.4니까 이게 떨어지는 모양새가 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3.9에서 3.7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작년 2월에 5.4까지 올라갔던 것이 올 2월에 4.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월에 3.7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금리를 안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동결시킨다 11월 달에. 실제로도 말입니다. 동결이 94.2%고요. 0.25%포인트 인하가 5.8%나 됩니다. 5.8% 인하가. 그럼 전체적으로는 동결 이하라는 뜻이잖아요. 동결 이하. 이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금리 인하의 어떤 모양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는 올라가야 정상인데 안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침체가 오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게 말입니다. 5.5%의 기준금리 갑작스럽게 많이 올린 것도 문제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대출금리도 올라가거든요. 특히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9%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갑작스럽게 올라간 이 금리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용인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부담,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격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다.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당장은 충격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엄청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시점 이제 왔다는 겁니다. 금리를 최종적으로 올리고 나서요. 적어도 빠르면 6개월 안에 금리에 대한 충격이 오고요. 늦어도 1년 안에 금리에 대한 충격이 온다고 했거든요.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분기에 오는지 아니면 내년에 올지 아니면 제닛 옐린 미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예 연착륙이 올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9%를 이겨낼 장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침체의 어떤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전운 이게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요 극단적으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조심한다는 제 표현 자체가 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정도로 투자자들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되면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지금 우리 수출이 미국 시장으로 이제 중국 다음인데 중국과 격차가 별로 안 납니다. 한때는요. 중국이 28%까지 올라가고요. 미국이 10% 겨우 넘었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중국이 한 19.4% 정도 되고요. 미국은요. 18.1% 정도 됩니다. 거의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부러진다. 우리 경제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출을 중국에도 많이 하고 미국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럴 땐 여러분 조심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용감하게 주식을 사들이는 경향이 많은데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이 최선입니다.